반갑습니다. 서기매교당 최광식 교무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해가 지면 오늘은 또다시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당연한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당연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연한 것들로 인해서 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순환이지만 누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과정들을 달갑게 받아들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니 집착이 생기고 또 그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와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 갈등이라는 것은 사랑하니까 생기는 아주 당연한 일인데 이 갈등이 없이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안 하면 돼요. 이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학교를 없애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랑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 없는 다짐을 하고,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대를 안 하겠다고 의미 없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반복했으면 그 괴로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있어지는 것들에 대한 수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지는 것들을 다시 당연함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한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사실 수용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 이후에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계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라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없애라가 아니라 없게 하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없게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끝없는 반복을 야기하는 과정입니다. 무언가 일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 학교를 없애!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으니 사랑 안 해! 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앞전에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경계가 실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10등을 했다라고 하면 1등을 했던 아이의 부모님은 화가 날 것이고, 또 30등을 하던 아이의 부모님 마음은 환희심이 나겠죠. 그러니까 10등이라는 것이 경계가 아니고 그 10등에 의해 생기는 나의 생각에 의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같이 등산을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그 등산이 참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등산을 하고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괴롭고 힘들 수가 있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사람이었을 것이고, 올라갈수록 괴로운 사람은 폐기능이 많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건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산은 그곳에 있었을 뿐이고 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경계는 알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이상도, 이하의 역할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는 중립적인 성향을 띱니다. 저희가 그 경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죠. 집착의 대상을 삼으면 괴로워지고, 공부의 기회를 삼으면 영적인 성장을 일으킵니다. 그럼 경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라는 내가 발생시키는 마음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도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사실 내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경계냐 경계가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안정되지 못한 상태, 잘못된 판단을 한 상태, 잘못된 행동을 한 상태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삼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한번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의 작용들을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있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왜 없게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괴로우니까요. 생기는 것이 당연하니까 방치해두면 사회는 점차 어지럽고 범죄와 전쟁의 아수라장이 되겠죠. 사회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몸에 있는 세포들만 봐도 그런 모습이에요. 암세포는 끊임없이 생성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있고 그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대상이 되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없게 하라 라는 것은 그것을 적으로 삼고 싸우고 물리쳐라 라는 그런 호전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없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 이게 왜 안 없어지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요란해져요. 생각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내가 도대체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지 하면서 또 요란해져요.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싸우려고 드는 건 계속 박수를 쳐서 손바닥이 아픈데 그 손바닥을 대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손바닥을 대주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가 있을 박수 소리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요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새 기운을 마음에 불어넣는 것이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이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일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리 마음에 맑은 물을 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의 나에 집착하지 않고 원래에 돌아가는 방법.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었던 나를 회복하고 마음이 작용하는 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거듭나는 것이죠. 오늘 경계가 중립적이다, 경계와 싸우려 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당해서는 결코 중립적이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원인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이 경계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걸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또 그렇게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난 놀이가 착시현상입니다. 착시라는 것은 보는 것을 착각한다라는 의미죠. 지금 여러분 눈에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오리와 토끼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기울여 볼까요? 이렇게 기울이면 확실히 오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기울이면 토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그림은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복잡해질 거 없습니다. 토끼로 보면 토끼고 오리로 보면 오리인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도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코로 보고 이 부분을 턱으로 보면 노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코로 보고 이 부분을 턱으로 보면 목걸이를 한 젊은 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볼 수도 있고 늙은 노파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코로 보면 콧수염과 큰 귀를 가진 머리가 듬성듬성한 할아버지가 보이고 이 부분을 코로 보고 아까 코로 봤었던 이 부분을 머리로 보면 여성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정의 그림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 그림이 색소폰을 부는 사람과 사람의 얼굴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렇게 착시 현상을 통해 경계의 중립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옛날에 한 사람이 나무를 지게에 짊어지고 밤길을 걸어가는데 기다란 한 물체가 있더랍니다. 그 사람은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지고 있었던 나무도 다 무너져 내렸겠죠. 다음날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기다란 물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탄을 했죠. 그 사람은 그 기다란 것이 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새끼줄이었었거든요. 대상이 무엇인가도 참 중요하지만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